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금 이제 용산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혜사 문제를 포함한 인적 쇄신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용산에 대한 공격과 관련된 용산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이제 어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중진 5인 5명이 이제 긴급 어제 조찬을 해갖고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요거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5명이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느냐. 그래서 이 보도 매체마다 아무래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요 5분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인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 방향성, 그렇죠? 이 목표 지점, 여기에 맞춰서 이번 상황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본은 양쪽을 다 때리는 양비론으로 갔지만은 한동훈을 때리는 쪽이 더 가깝다. 그 얘기는요, 뭐 어차피 한동훈이가 미래 권력이고 이 한동훈이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선 주자들 특히. 예, 그리고 또 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예요. 그러려면 한동훈을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운 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운 짓이라고보다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많이 때릴 수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 관련 이 반응들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11월 달, 뭐, 사실 뭐, 내일이 이제 11월이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재명의 운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전략도 지금 바뀌고 있다. 변호사들 얘기가 기본, 무죄는 불가능하다. 뭐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변론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률 양을, 그러니까 이제 선고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미 뭐 최후 변론까지 끝났으니까 지금 뭐 판사, 지금 1심 판결은 거의 다 썼을 거고, 썼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증 교사, 이 김동연이 판결만 조금 이제 압력을 가하겠죠.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의 전략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배소연. 뭐 배소연하고 김현지가 제일 뭐 수상한 그 여성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소연이가 이 과거에 이제 이 정성호 부인하고 통화한 내용, 요게 이제 과거에도 이 백광현 씨가 이제 민주당한테 징계받았잖아요. 백광현이가 이제 이재명이 이 직무정지 이 소송도 제기하고 아주 그런 게 반명 그런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민주당원 출신이 되는 것이죠. 요 분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녹취를 어디서 이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요 녹취록의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심 판결이 좀 더 가까우다 보니까, 그리고 검사 탄핵에 이어서 제2차 탄핵이 이창수, 최재원, 뭐 이런 사람들 또 탄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11월 28일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탄핵의 주인공들이면서 동시에 과연 오늘날 이재명이를 이 정도로라도 수사를 끌어올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리고 엄희준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백신 검사, 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 방송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또 전파를 많이 했어서 뭐 제가 뭐 단순하게 구독자 늘리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요 한동훈이 이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교정하는데 제가 1%의 기여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딱 1% 최소한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저는 뭐 어제도 저렇게 이제 시내 뭐 식사를 가다가요, 이제 해외 교포, 미국 교포시던데 그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을 만났는데 제 방송을 뭐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많이 이제 시청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정말 그 제목에 맞게 정론을 해서 좋다 그러는데, 저희 방송에도 댓글 다는 들 보면 뭐 이 한딸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데요. 자, 한딸들 그러면 안 되죠. 아,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00배, 만배 낫잖아요. 그러면 한딸들도 개딸들하고 다르게 놀아야죠. 게임을 해야죠. 한딸이나 개딸이나 도찐 개찐 그러면 한동훈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이지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보면 한딸들이 뭐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한테는
누구라고 하는 것은 뭐 현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제 댓글에도 한 달도 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정당한 뭐 정당한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비판하는 댓글이나 한 달들은 뭐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 고칠 점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인신공격적인 그런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욕설을 하는 분들, 뭐 여러 인사들한테 요런 한 달들의 행태는 반드시 교정해야 되겠고, 적절한 시점에 가면요, 한동훈이도 이재명이도 한 서너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달들한테 뭐 이 자제령을 내려라. 왜? 그거는요, 비판 없이. 아니, 한동훈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게 이견을 허용하는 게 다르다. 이재명이 봐라.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견 차원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린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사이 비판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 이견, 요 두 단어를 썼습니까? 그걸 갖다가 발전시켜서 국민의힘의 장점, 국민의힘의 생명력,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미화를 시켜놓고 이견을 제시하는 비판,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비판하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뭐 욕설하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뭐 비판을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자가당착 또 이 내로남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걸 모르겠어요? 또 지들끼리 야 아무개 때려 이렇게 또 지령을 내리는지도 몰라요. 이재명이 하듯이. 그래서 지금 오늘부로 한 딸들이 그동안에 한 딸들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에 보이면 우리는 개딸하고 달라 이랬잖아요. 예, 그런 한 딸들이 그런 한동훈이가 그리고 한동훈이가 나는 개파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팬덤에 의지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말과 행동이 젊은 사람이 73년생이면 젊잖아요. 젊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노인 연령도 65세에서 뭐 75세를 넘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80세까지 정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의 이 언행 일치의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개념, 그리고 차별화, 이재명과 개딸과의 차별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딸들을 자제시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라. 이재명이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이재명은 지 SNS에 글도 올렸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SNS에 글을 올려요. 맨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글만 올리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한 딸들 자제령을 내려라. 안 그러면 그게 팬덤들. 조국 팬도 우리가 왜 욕했어요. 조국이 법정에 갈 때마다 자동차 하나 닦아주고 있고 집 앞에 가서 조국이 경호 쓰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조국 뭐 팬덤들인지 팬인지 우리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아줌마들, 한심한 여자들이라고. 미안한 얘기만. 그거 다 아줌마들이 여자들. 제가 아줌마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제 방송도 뭐 여성분들 많고 제가 항상 저도 딸이 둘이에요. 왜 제가 여성을 폄하합니까? 폄하 안 해요. 예. 여성을 저도 딸이 둘이니까 딸 둘이니까 여성 저도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 마침 차 닦아주고 경호 쓴 사람들이 다 여성 12명, 24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또 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은 아니지만. 이재명이 단식할 때 또 개딸들 와서 난리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한 딸들 자제령을 반드시 내려라.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한동훈이가 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즐기지 말아라. 한 딸들. 그리고 한 딸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개딸하고는 지릿하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지릿하는 거 이럴 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한동훈의 지상 명령이야. 왜? 자기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욕하는 거 비판하는 것도 이견이라는데 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이제 본 방송의 주류는 아닌데 저도 뭐 여러분들 한 딸들 자제하십시오. 일부 특히 이제 한 사람들한테 그동안 왜 한동훈이 빨다가 지금은 또 비판하냐는데 뭐 한동훈 빠른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그때만 해도 잘 나갔던 데니까 한동훈이 옛날 누가 욕했어요. 아무도 안 했지. 저도 욕했습니까? 그거를 한동훈이 빨다가 왜 변신하고 배신하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예, 우선요. 용산 대통령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응을 안 한다. 예. 딱 요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무시 전략. 예, 때로는요, 무시 전략. 전략적 모호성 이런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항에서는 전 뭐 이거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른들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요. 그닫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닫지 마라. 그러니까 말 듣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예.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닫지 말라.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28일 최근에 이제 나온 걸 보면 용산에서 뭐 부글부글 끓느니 뭐 안 끓느니 이런 얘기 일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그 파병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정책에 집중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난 일요일부터 그냥 아니 일요일날 저도 이거 무슨 일이지? 갑자기 무슨 저출생 대응 수석인가요? 유혜미 유혜미 수석이 나와가지고 일과 이 가정의 양립 방안 그리고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일 가정 양립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유산 심지어 유산과 사산에 대해서까지도 배우자의 휴가를 신설하라든가 이런 대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또 이 정책적인 방향을 또 내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대표단 전훈 그 대표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작업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는데 이 나토에 파견하는 문제, 그리고 또 2+2 미국하고 국방 외교 장관들이 미국에 가서 그런 회의를 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정책적인 내용을 주로 많이 내놓고 있고,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다, 무대응 무시 전략, 혼자 떠들어라 이거죠. 외롭게. 그러면 뭐 지가 막 떠들다가 지도 힘이 지치면 이제 빠지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월요일 화요일 지금 요 일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그래도 약잖아요. 약아가지고 지 혼자 해봐야 저만 바보 되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계 내부에서도 좀 상황의 변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 보도가. 그래서 이 친윤계에서 지금 이제 추경호 하면 이제 친윤계 대표 주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 한동훈 대표 주자면 수석 최고인인 장동현이가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30일 날 만난다. 30일 날 중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듣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만일의 사태까지도 대비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표결로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친윤이든 친한이든 간에 요거는 이제 공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 쪽에서도 좀 자제를 하고, 어제도 장동혁이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둘이서 추경호하고 저 한동훈이 둘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요런 이제 그 화전, 이 화해, 요런 거를 좀 화해라기보다도 조금 방향의 전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5명이서 오세훈, 박경준,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또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대통령실은 결자 해제하라. 그리고 또 그 한동훈이는 그렇게 쏘아붙이지 말고 정치적 리더십을 좀 발휘하라. 이런 그래서 당 안팎의 중지를 모아라. 요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친윤계에서 이제 추경호가 이제 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진들 의견 들어보면, 뭐 중진들 의견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5명이 이제 상당히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문이 상당히 잘 다듬어지고 있더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따진다면, 한동훈이한테 한 50%, 5대1로 한동훈에게 요구하는 양이 많더라. 요구하는 양이 많으면 네가 그건 책임져,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에 대해서는요, 그 의도에 대해서 중앙일보 해석이 좀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우선요, 지금 이제 20-30명씩 또 30-40명씩 친윤, 나머지 관망파가 한 50-6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만파를 대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정치적 욕심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적 욕심이 세다? 이 사람은요, 나경원이도 뭐 대선 후보 노리고 있지 않겠어요? 말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경원이의 현재의 목표는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알게 모르게 서울시장 노리는 거잖아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이 다 자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한동훈 갖고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한동훈이 4대 불가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평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나경원이를 포함해서 사실상 전부 잠재적 대선 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빠지고 나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빠지나면 정치적인 공간이 생기듯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관망파 그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요 사람들의 지지를 넓히는 것이 결국은 유권자로 넘어가면 이게 중도로 높인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지향점을 지향점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중앙일보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홍준표가 그러잖아요. 이제 검찰 안 돼. 너는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지론이잖아요. 홍준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출신의 한동훈과의 본격적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범친윤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권영세는 제가 보기에는 뭐 범친윤계인지 친윤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김기현이도 뭐 친윤계인지 범친윤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윤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용산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러니까 양비론의 출발점은 거리두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박형준이도 노리는 게 많겠죠. 박형준이 당연히 부산시장 3선 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하고 오세훈이는 최근에 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둘이 대립되는, 왜냐면 오세훈이한테 밀렸잖아요. 경선에서 나경원이가. 그런 그 대립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까지도 여기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 이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친윤계들, 어제 이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친윤계들의 동향은 어떠냐? 이제 친윤계에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거 굉장히 많은데, 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이제 뛰어올린 공, 그러니까 김 여사를 악마화시켰잖아요. 이재명보다도 더 악마화시킨 인간이 바로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는데, 이 성과가 다 묻히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1월 10일 임기 반환점, 요거를 모멘텀으로 활용해서, 뭔가 이 가시적인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전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윤상현 의원도요, 이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반환점, 이게 바로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김상훈 정책의장, 이 조선일보 수식어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김상훈이는 개파색이 얕다. 친한기로 분류가 되지만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 보면요, 저하고 짜고 친 고스톱처럼 개파색이 옅은 김상훈 정책의장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김상훈 정책의장도 뭐라고 그러냐. 제2부속실 설치, 봉사활동 이외의 공시활동 자제, 이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김 여사의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친윤계 일부에서 인적 쇄신도 굉장히 필요하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사과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이제 이 친윤계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 서면 사과, 또 대통령이 사과할 때 옆에 배석하는 방안, 이게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점잖하게 하려면 별도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진정성 면을 전하기에는 직접 사과가 제일 낫다. 이게 저의 개인적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친윤계들도 굉장히 바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번에 좀 발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윤한홍 의원도 완전히 윤핵관 핵심이잖아요. 자,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용산에서도. 왜? 이거 지금 바로 해버리면은 한동훈한테 완전히 밀려갖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사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재명의 재판, 뭐, 미국 대선, 그 다음에 북한군 파병 이런 거.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이 비판하면서, 아니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으니, 아니 대통령도 이것저것 생각해야지, 한동훈이 지가 밀어붙인다고 대통령이 예스하고 바로 할 수 있느냐. 좀 여유를 줘라.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정치적인 공간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거를 며칠 전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일보 지금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예, 친윤계에서도
이 김 여사 문제로 대통령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는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통령도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예. 그리고 강명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 비서관 한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도 김 여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게 기다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무시하는, 한동훈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요 선을 정했다고 하고, 그리고 한동훈이도 월요일부터 달라지고 있는, 입으로는 달라지고 있어요. 일단 겉으로는. 속마음이나 제가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마음까지도 반성 모드로 달라서라.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한 딸들 자제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토론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제시킬 게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러면은 한 딸들 존심 상한다. 오히려 내부 뭐 또 집도끼 다 도망간다. 또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저는 더 나빠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녹취록이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녹취록. 자, 이 녹취록이 뭐냐? 여러분들 녹취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백광현 씨가 이거를 폭로한 최초의 폭로자가 백광이에요. 백브리핑.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고 맨 먼저 민주당 당원으로서 각을 세웁니다. 이재명의 직무정지 그 소송을 냈는데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긴급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쫓겨났죠. 축출당했죠. 당원에서. 요 사람이 이 배소연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배소연 녹취록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배소연이는 유령 공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소연에 대해서는 뭐 법카 의혹, 10만 4천원짜리 이게 하나 있고, 이건 선거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법과관에서는 3억 9천의 국고손실죄, 요 배임 혐의, 요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소연이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거, 위증한 거, 뭐 사건들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제 배소연이의 위증은 김혜경의 위증 교사로 연결되고, 그러면 배소연이만 위증했느냐? 또 이제 우원식 부인도 위증했다. 요것도 다 누구하고 연결됐느냐? 김혜경. 그래서 요 녹취록을 보면 그러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의 결정적 이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녹취록이 됐든 뭐든 같았든 간에 이제 적법성, 증거로서의 적법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요. 이제 법조계에서 이게 아마도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이 백광현 씨가 과연 왜 그러냐면요. 이 배소연이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성호 부인하고 배소연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게 정성호 부인이 누굽니까? 이재명이하고 제일 친한 연수원 동기. 지금도 항상 정성호 앞에 뭐가 따라다니죠? 정성호 앞에 그게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좌장. 그래서 이제 정성호 부인이 정성호도 국회의장 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 노렸던 부인들이요. 전부 김혜경이하고 로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요거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함의를 갖는 녹취록이다. 자, 그래서 이 녹취록을 보면은 우선요, 이 녹취를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면 정성호 부인의 목소리는 안 나오고 배소연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면 배소연이 옆에서 배소연이가 직접 지가 딱딱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은 옆에 배소연이하고 친한 누가 녹음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거 본인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이 정성호 부인 녹음만 또 지울 수도 있죠. 요즘 기술이 하도 좋으니까. 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과연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적법하게 녹취된 내용이냐. 이 녹취록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법이나 불법이나를 떠나서 정치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에 보면요. 쟤들끼리 밥을 먹는 거. 그러니까 배소연이하고 김혜경이하고 정성호 부인하고 밥 먹는 거를 어레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배소연이가 전화를 끊으면서 아이씨 욕을 해요. 그거 보면 배소연이도 한숨깔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뭔가 김혜경에서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계에서도요, 배소연이를 잘만 구슬리면 여기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폭탄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승깔이 있어. 아이씨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김혜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 정성호 부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 뭔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러면 왜 김혜경이 전화를 가지고 배소연이가 받았느냐? 이게 정성호 부인 이름에, 정성호 부인 핸드폰에 이게 전화가 김혜경 전화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아니 김혜경이가 오리지널은 주인은 김혜경인 것이고 대포폰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포폰으로. 배소연이가 말하자면 이제 김혜경 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가 보좌관이니까 지가 다 받고 다 어려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공무원이라 합시고, 예? 경기도 공무원 합시라고 성남 누구죠? 김혜경이 사모님 산호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 노예 역할을 한 노예 역할. 그래서 3억 먹은 게 이게 배임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 업추비라든가 관용차비라든가 뭐 그런 거, 이 법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서 3억 9천이 이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녹취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녹취 내용은요, 이 백광현 씨가 이제 뿌린 녹취 내용은 이 배소연이가 정성호 부인하고 통화하면서 오찬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오찬을 본래 여의도에서 6명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혜경이하고 정성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원식 부인 됐든 누가 됐든, 그리고서 나머지 3명, 6명이 여의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도 정성호 부인이 이 화가해가지고, 정성호 부인이 화가라는 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양주에 이 화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주에서 하자 이렇게 장소를 바꿔요. 장소를 바꾸는 작업이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오찬을 먹는데 이거 당연히 법카로 먹죠. 이때도. 그러니까 새로운 법카 유용 의혹이 이 녹취록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범죄가 위증 문제, 김혜경이가 위증 시킨 거, 배소연이가 위증 교사한 거, 배소연이가 위증하고 또 정성호 부인이라든가 우원식 부인이 위증한 거, 또 법과 쓰고 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재판과 그 다음에 수사의 중요한 단서. 왜? 지금 이제 김혜경이, 이재명이 법과 배임 의혹, 이재명이가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녹취록이 있으니까 수사 안 해도 돼. 이거 충분히 근거, 바로 재판에 넘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녹취에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쭉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저희 그 우원식 사모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미 우원식 부인하고 배소연이가 통화를 해서 우원식 부인, 정성호 부인, 김혜경,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명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 그 화요일 날 만나는 거 여의도가 좀 6분이라. 이게 2022년도 3월 8일자 이 보도가 되겠습니다. 3월 8일자 백브리핑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유튜브에서. 자, 그래서 저희 그 우원식 사모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저희 그 화요일 날 만나는 거 여의도가 좀 6분이라 사모님 갤러리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양주에. 저 이재명, 김혜경 사모님 이렇게 해서 말글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사모님, 정성호 사모님, 그 다음에 그 우원식 사모님 이렇게 이제 3명이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5초 정도 조용히 있다가 배소연이가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제가 배비서고 번호인데요,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깜짝 놀랬겠죠. 이제 배소연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번호는 맞다. 그런데 이게 김혜경 사모님 번호로 돼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정성호 부인이 아이고 김혜경 사모님 아니세요 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부인이 말하자면 이제 배 씨 번호를 갖다가 김혜경 번호로 이게 뭐 착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뉴델리는 착각한 걸로 돼 있는데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배소연이가 정성호 의원 사모님 맞으시죠? 제가 잘못 받은 줄 알고 이러면서 조금 멋쩍듯이 웃어요. 그러면서 배소연이가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오찬과 관련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사모님 그 갤러리에서 만나셔도 괜찮으신 여쭤보라고 하셔서, 김혜경이가 그 갤러리에서 만나도 되냐, 양주. 이거를 여쭤보라는 거예요. 예. 여쭤본다 이거예요. 경위를. 그러니까 이게 다 바깥 계산원까지 다 지시하는 거죠. 장소 바꾸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하는 이 김혜경의 말 전혀 거짓말인 거죠. 네, 그러시면 사모님 그 주소 좀 하나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11번 11시 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부인이니까 주소, 갤러리 그 화랑, 거기 주소를 알려달라 이겁니다. 거기서 가서 모여서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저희가 11시 반으로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화요일 11시 반입니다, 사모님. 이러면서 정성호 부인한테 깍듯이 끊어요. 그리고 나서, 다들 지 말만 해. 아이씨.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지 말만 해. 아이씨.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은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배소연이가 그야말로 김혜경이의 개인 비서,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노예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예. 그러게 이게 앞으로 큰 스모킹 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재명의 수사, 이 영창 보내는데 기여한 3인방의 검사, 요거는요, 이어지는 이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